양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이제 저는 제 살아가면서 여기 오면서도 이제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사천 스님을 제가 직접 알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불도가 아니기 때문에도 또 그렇지만 또 더군다나 한국도 아니고 뉴욕에 계시는 사천 스님 알 일도 없는데 이제 장사의 친구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인연으로 이어져가지고 또 서천 스님을 또 뵙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면서 또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는 저에게 또 제일 큰 영광이랄까? 제가 또 손녀를 하나 봐서 손녀를 봤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이제 손녀를 보니까 이름을 예쁘게 지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저는 또 장선생님이 좀 일각에 있는 줄 알고 한번 부탁을 해서 야, 얘 이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니까 자기 소원 아니고 서천 스님이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사주를 해서 보냈더니 그야말로 성 있으시기에 또 다 풀어가지고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름을 또 김채림이라고 지었습니다. 수풀림자 채집할 때 채자, 채색한다할 때 채자 주가지고 받아가지고 계속 불렀는데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이름이 예뻐지고 또 부를 때마다 체리마 체리마고 부르다 보면 또 스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또 스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저도 이제 온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은 또 거기 가는데 또 여기 또 혹시 스님 뵈면은 저 연도 하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또 저도 와서 보니까 여기 하나 또 이름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런 인연들이 누구 말대로 지금 부는 바람이 어디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는 바람인지 모른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사람 이름이 이제 얼마큼 중요하니까 이름이 이제 꿈을 또 심어주는 것 같고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름값을 하고 이제 이름값을 못 얻는 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름값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에 대한 또 중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다 꿈을 가지고 오셨겠는데 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청와대 출입기자 하면서 이제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경호원들 이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름이 경호라는 이름이 있어요. 경호. 그래서 덩치도 저보다도 좋지도 않은데 당신 어떻게 해서 경호가 됐나니까 자기 이름이 경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담처럼이라도 야, 너 경호원 한번 돼봐라 하니까 자기는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 또 재밌는 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경호라는 이름이 두 명이나 있어요. 두 명. 한 명은 근데 그것도 공교롭 게도 한 명은 안경호, 한 명은 박경호. 그 둘이 만나가지고 야, 나는 안에 경호일 테니까 너는 밖에 경호야. 근데 그 사람은 제가 꿈을 그렇게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보는데 또 취재 현장에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랄 게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있는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포스타로는 한 6명밖에 없는데 그 부사령관이 이제 대장이에요. 이름을 딱 보니까 이름표에 성이 장씨인데 이름이 군은 아니고 장성이에요. 장성.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어렸을 때부터 또 그래 야, 너 장성 한번 돼봐라, 너 별 한번 돼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또 출입기자 중에 한 명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성은 이시고 이름은 민자예요. 외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살아가면서 꿈을 갖고 인연을 맺고 내가 목표가 어딘가 하면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름을 불러줄 때 이제 그게 또 서로 자기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자기에게 이제 그게 이제 또 돌아오잖아요. 가치가 돌아오는데 저는 그 전에 어느 한 분하고 저 이대 쪽에 이제 길을 쭉 가다 보는데 이제 건축가 분이신데 그 걸어가다 보니까 항아리를 깨진 걸 가지고 작품처럼 만들어놨어요. 항아리가 별것도 아니 짱만 못생긴 항아리인데 그걸 이제 올라가는 화단 위에다가 밑에 반성을 멋있게 해가지고 항아리를 반드시 알고 그걸 삐딱하게 놓으니까 이제 어느 예술가가 해놨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찮은 잘생기지도 못한 항아리인데 그걸 보고 또 의미를 또 주지 않아요. 또 이제 그래서 야, 우리가 제가 그때 깨우친 게 야, 이거 우리가 별거 아니거든. 우리가 거기다 가치를 부여보고 불러주면은 그것도 이제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그게 또 이제 브랜드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오면서 보니까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시를 말씀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고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를 많이 불러지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꽃이라는 시인데 별거 아니어도 같이 의미를 주면 좋다는 김춘수 시인이 진 시인데 그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이 아니고 시를 좋아해서 혼자 막 외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꽃이 되고 싶다. 오늘 이제 이름을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이제 사진기자가 꿈이었거든요. 그것도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꿈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일보 교수님이 물어봐야 네 꿈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그냥 사진기자라고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동아일보에 계신 사진부장 하신 분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 과목을 가르치셔요. 그러면 제 꿈이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꿈이니까 다른 것은 잘 못해도 그 과목만에 열심히만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문을 많이 시켜야지. 왜 신문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신문사에서 이게 이제 사진 같은 거 붙이고 떼고 하는 일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꿈이 이제 동아일보에 꿈이 없는 사람들 그 심부름을 시키면은 전부 싫어해요. 이렇게 나와요. 가서 데이트도 해야 하고 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꿈이니까 가서 심부름 한 번만 해주고 여기 한 번만 붙이고 나오고 동아일보 문턱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일주일의 행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인상도 좋지 않고 말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 전에 시험을 치야 하는데 시험을 칠 자격이 안 돼. 요즘은 한국이 언론고시라고 그러지 않나요? 토익이 830이 넘지 않으면은 신문사 기자의 응시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또 불행히도 또 영어를 못해가지고 감히 꿈도 못 갖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동아일보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수석을 밟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이제 섭섭히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 꿈이 다가온 게 이제 그 꿈처럼 동아일보에 사진기자가 한 명이 그만둔 거예요. 두 명만 그만둬서도 공채를 해서 뽑아야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 명이니까 시험 복귀가 뭐하니까 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던 신문사에서 야 그 인상 좋은 거기서 오면 항시 웃고 기뻐하는 김영환이를 한번 스카우트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이제 동아일보 사진기자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또 그분이 이제 사진예술한 월간 사진 잡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저희 은사님이 연세가 많이 되시니까 저희 부부에게 또 회사를 물려주셔가지고 저희 또 이제 사진예술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약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제가 그 끔찍한 광주 사태 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그때 현장에 또 취재도 했었고 이제 판문점도 갔었고 이제 대통령 청와대 출기자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청소부부터 이제 대통령까지 여기서 하다 보면 미국이 크린턴 대통령까지 사진을 다 찍을 거면 많은 분들 저보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보다 더 요즘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요즘 무슨 일을 하면 저는 대통령 사진이 아닌 장사익 사진 찍고 있다고 사람들이 더 부러워해요. 여기 나니까 이제 대통령 찍는 것은 피동적이지 않아요. 이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막 찍는 건데 또 한 인간을 깊이 있게 또 다룰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저에게도 또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저는 이제 신문사에 있을 때는 거기가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전투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시골에서 서울에 왔기 때문에 내가 졸업을 하냐 못 하냐 등록금을 내냐 못 내냐가 이제 전부 최고의 큰 관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게 좀 약해 좀 소양이 좀 약하다고 할까요? 제 사진을 쭉 보면은 너무 이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제 사진 그제 찍은 사진 보면 답답하고 크루즈업해서 찍고
그 사실의 입각에서만 찍고 고발 그런 사진만 찍었는데 친구를 알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보고 제 사진을 보고 놀라는 게 제 사진에 여유가 좀 많이 생겼대요. 여유도 좀 많이 생기고 보는 시각도 그냥 직선으로 보다가 약간 또 주변에 또 뒤에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 성격도 바꿔지고 자기 진로도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도 제가 뭐 사진관을 가니까 사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지 않느냐. 또 사진 나와가지고 또 노래하는 분을 알게 보니까 또 노래하는 그 주변에 문화인들 많이 알게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저희고 조금 의견이 다른 거 그런 것 같아. 좀 그렇다고 해서 문화라고 해서 문화를 따로 또 존재하는 건데 전부가 다 한쪽으로 막 쏠림 현상이 있는 거 그것도 조금은 안타깝고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인연에 대한 시 한 수 금방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어서 낭송해드리고 그만 내려갈까 합니다. 인연이 마중이 시인이 진 시인데요. 한번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든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목소리는 밝게 빈다.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하여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어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래는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만 있으리라.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만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다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진 한 컷이 있을 겁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그때 우리 아티스트 누구지? 백남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와서 악수할 때 백남준 선생님 옷을 이렇게 흘린 게 있었어요. 밑에 다 보이게. 예? 그 퍼포먼스 사진을 김영만 선생님이 찍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여기 김영만 선생님이 그래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작년에 아주 김영만 선생 40주년 돼가지고 이거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지?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최고 유명한 게 바로 어디지?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 있나 보다. 되게 재미난 여기 있다. 바로 이 사진이 세계 토픽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백남 천재 같은 저 아트 선생님이 그때 그 문제가 있을 적에 그걸 저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만 친구는 참 재밌고 해학적인 그런 사진. 원래 사진 기자들이 이 아트가 없어요. 예술이 없고 그냥 보도만 찍고 뭐 이렇게 사건들만 찍는데 우리 친구는 거기에 해학과 아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이 아주 중진부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다큐멘터리 작가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같이 와서 정말 감사하고 예, 아까 그 우리 김영만 우리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지금 제가 그 세금정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참 동네가 아름답죠. 서울에서 그래도 많아도 거기는 내가 한 2, 3도 정도 떨어지고 청와대에서 바로 한 5분 정도 차로 보면 바로 이게 세금정이고 그 옆에가 평창동입니다. 저도 그때 집을 아주 조그만 집을 살고 있었는데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워킹하면서 제일 좋은 집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10년 있으면 내 거라고 늘 그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그런 집은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좀 넓고 산도 가깝고는 그런 집을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전체가 슬픔에 잠기고 야 이거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는 초창기라 그냥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어제 뉴욕 공연을 앞두고서 지금 한참 더 슬픔도 깊어지고 이거 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고심한 끝에 이렇게 플래카트를 밑에 이렇게 좀 조를 펴고 이렇게 우리 희망을 갖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내비치면서 그 앞에 춤을 이렇게 한 적에 별거 아닙니다. 춤 자체가 사람들이 그 희노애락을 이렇게 물론 노래도 그렇지만은 그런 건데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그 살풀이 춘다는 것은 그 액살 그러니까 모든 많은 나쁜 것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있던 거를 첫 번째 기생춤 추는 거를 세 번째로 가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의미가 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30곡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 20곡이 넘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30곡을 부르는데 카나다도 그래서 한 2곡 정도 더 빼고 저는 그 노래 중에서 딱 한 곡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래하는 모든 그 노래가 한 99%가 다 무겁고 좀 어렵고 그런 노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구나. 그 노래 뺀 제목이 뭐냐면 연합순정입니다. 보기만 하여 물러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요것만 뺐어요. 그 제 앞에 여행 두 번째 허허바다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뭐 이게 아닌데 뭐 하여튼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면 참 슬프고 어렵고 무겁고 하는 그런 노래들인데 정말 다 척박한 노래. 근데 제가 노래를 하면서 늘 그렇게 슬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노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봄날이 난다라는 노래 잘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즐거울 때 부르면 한없이 즐겁습니다. 근데 슬플 때 들으면 또 한없이 슬프고 그래서 제가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끔은 저희 어머니 영전에서도 그랬지만은 제 친구 어머니들 하여튼 아버지들 이렇게 영전에 가서 오히려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상주 측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와요. 아이고 좀 힘드시지 않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청해도 될까요? 좋지요. 저는 그게 참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한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불교에서도 음성 동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아까 이렇게 좋은 법회를 법문을 하시고 이게 다 좋은 소리를 이렇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제 예수모였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려고 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을 꼭 붙잡고 비 내리는 봄머리 유행가 같은 거 이제 가장 쉽게 이 귀에다 이렇게 바짝 대고 조용히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막 손을 꼭 잡고 그 노래 했더니 1시간어치가 유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숙모가 손을 꼭 잡고 조카 나 행복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때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황금 필요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해서 참 이런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중음악이 이런 분들한테 큰 힘을 좀 드리는 것이 아닌가. 가시면서까지 그냥 물론 종교도 쓰셨어요. 없었는데 저는 꼭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나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시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노래하는 참 그런 이유와 존재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한대로 작년 총각 그 삼성의 중앙일보의 그 회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삼성병원에 이렇게 그 영안실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또 원불교가 또 그분이 원불교에 엄청난 또 민간에서 최고 높은 이렇게 자리를 하셨더라고요. 돈을 많이 이렇게 좀 하시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원불교 쪽에 제가 아는 분들이 인사를 갔더니 바로 상주 되시는 그분 회장님의 아드님이 막 와서 우리 아버지가 잠깐 뵙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잠깐 가자고 그래가지고 바로 옆이라 갔더니 그 중앙 회장님이 와서 선생님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로 해서 좀 노래 좀 하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가에서 좀 지금 외로울 텐데요. 좀 누가 되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또 상주들하고 막 영전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하고 비난을 고모를 했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은 실은 살 때 되게 부창하게 살으셨거든요. 친구들한테 막 참 배기도 싫지만 나 술 사 먹게 돈 1,000원만 줘 100원 줘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냥 노숙자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술 한 잔이면 행복해 하셨던 분인데 그 현실은 참 힘드신데 이렇게 시가 정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참 아름다웠더라고 말을 이게 거꾸로 우리가 의반대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 어려운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대목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바로 귀천 하늘로 돌아갈 때 그런 노래를 제가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부르는데 그 노래 하나 제가 잠깐 여기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노래 먼저 그 뒤에서 어떤 상주가 막 뛰어서 장 선생님 하나 더 앵콜을 누군가 했더니 삼성 이건희 씨 부인의 손나희 씨
우리 엄마가 그 노래 좋아하는데 봄날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여기서 부르지 말고 저 앞에서 엄마 사진 옆에서 대통령 그 화하는 그 옆에서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앵콜까지 좀 그 영전에서 부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찮은 노래들이 어떤 때는 정말 힘이 되고 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을 한 번 더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참 노래하는데 저는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영만 선생이 시를 좋아하고 저도 또 시를 좋아하는 그런 공통점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같이 다니는 친구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친구처럼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늘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것이 우리 스님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 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5년 전만까지 하셔도 그때도 물론 편찮으셨는데 그동안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참 힘드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제가 가볍지도 못하고 이제 집사람이 한두 번 왔었는데 가슴 아픈 게 스님이 이게 염려를 하시는데 음정이 안 맞으세요. 저는 아주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게 소리가 힘이거든요. 근데 음정이 참 이렇게 잘 안 되시고 그게 얼마나 힘드신데 제가 그러시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스님 정말 건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스님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늘 미국에 오면 바로 저 뒤에 방이 제 방같이 생각을 하고 또 한국에 오시면 스님은 저희 집에서 보시고 땅천에도 안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신데 이렇게 춥고 한 겨울 이렇게 보내시는데 저는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빨리 오늘 좀 회복하셔서 좋은 날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일 걱정하신 건 우리 스님이시고, 저 집사람이 와서 막 참 힘들게 해도 늘 큰 부모님처럼 이렇게 하신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큰 절도 많이 다니고 외국 와서도 절도 많이 다니지만 정말 이렇게 진실의 모임처럼 그렇게 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 보고 스님도 많은 선전 좀 하시고 다니시는 이렇게 하시고 그걸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맑고 깨끗하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 제가 몇 년간에 와서 스님을 뵙고 참 감사합니다. 날이 밖에는 이렇게 좋은데 김영만 선생님 시도 너무 가슴에 와닿고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선생님 질문 좀 받으시겠어요?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장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으실 분이 계시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의자 하나 갖고 의자 했는데 참 허벌판에 자기가 치는 게 어렵다. 때리는 것뿐이 없어요. 저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보통 딴 친구 같으면 힘들면 한 2, 3년 살다가 한국으로 오는데 저 친구는 내가 여기에 미국이라는 가장 번화한 이 동네
우리나라의 그 참 소리를 전파하겠다고 한국에도 안 간대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연습실이 이렇게 지나한 대로 했는데 좀 주변에 없이 잘못돼가지고 또 벌금도 엄청나게 물어야 되고 그동안 벌었던 거 다 해도 안 되고 몇 년 또 고생하고 저도 실은 이번 공연하면은 한 앞으로 4년 더 풀어서 빚을 갚아야 돼. 남들은 그냥 큰 돈 든다고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이번에도 그런데 그렇지만 남들은 막 그냥 부도내가지고 도망가는데 몇 억씩 저는 그냥 몇 원 내고 한 번 신나게 논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2009년도에는 제가 한갑이었었습니다. 마누라하고 놀라가지고 표도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내 한갑자리 니형 한판에서 매덕을 쓰고 한번 해보자. 그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 춘생이 한마디 해봐. 우리 춘생이 울지 말고 바보처럼 이 각오 좀 해보고. 네, 마하선에서 얼마 전에 와서 사물놀이 연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미국에서 맨 처음 초대를 해주신 무대가 이 마하선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우석 좀 잠깐 일어나요. 저 친구들이 그 종잣돈 시드머니잖아요. 저 미국의 시드머니 종자 씨앗이 돼서 전 친구들하고 만쯤에 사물놀이를 해서 저 친구들하고 지금 저보다 키가 더 크고 그랬지만 그때 꼬맹이 아이들 피자 사주면 좋아할 때 그럴 때 저 아이들하고 연습을 해놔서 저는 장사희 선생님께서 그 라구아디아고의 그 불교연합회 공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바로 전에부터 저 아이들을 제가 이제 사물놀이를 조금 같이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장사희 선생님 공연에 오프닝 공연을 해달라 해가지고 3부 이제 공연 오프닝 공연을 저 아이들한테 그 전에 리허설 개념으로 여기서 사물놀이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1, 2주 뒤에 부처님 오신 날 공연을 하고 선생님 공연하실 때 저희가 오프닝 공연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공연을 많이 다니면서 만약에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전 아마 지금쯤은 한국에 있지 않았을까. 사물놀이에 정말 저도 뭐 그런 마음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보다 미국말이 편한 이 아이들이 우리 음악을 하는데 제가 사물놀이에 빠져있는 거 이상으로 그 깽가리튼 정우, 탁중이 이 친구들이 아주 몰입도가 깊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 8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놓고 제가 갈 수도 없었고 이렇게 열정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음악적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직 보여지지 않았던 거를 한국에서 많이 있지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치타데라는 단체를 많이 조직해서 저 아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뉴욕 매치 구장이라든가 링컨 센터라든가 등등등등 정말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짱뼈요. 초대도 받아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선원의 소천 스님께서 저에게 씨앗과 그 씨앗이 싹을 펼 수 있게끔 물을 뿌려주신 첫 장소가 이 마선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29살인데 또 장가 안 갔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한 5년 사귀었는데 여기서 살자고 그러니까 싫다고 한국으로 갔어요. 굳이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 처자가 있으면 돈도 많이 있고 있으니까 혹시 있으면 진짜 나름 좋아요.
먼저 아가씨하고 손도 안 넘었다고 한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 장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친구에 수 편하게 좀. 괜찮으세요? 별로 괜찮아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코리아요?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한국말을 잘 못해서. 괜찮아요. 영어로 해요. 나 다. So, what's your practice regime like for singing? 뭐라고? 다 친구에서 못 들리고 세비 How 노래 연습을 어떻게 do you 하시냐고요? practice or train to sing? 트레이닝. 맨날 달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연습을 많이 안 해요. 연습 많이 않고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발성 연습을 하고 몸을 1시간 정도 꼭 풀고 한 2시간 정도는 너 새벽에 일어나서 하죠. 목소리를 이렇게 발성 연습을 안 하면은 목소리가 막 그냥 불안하고 음정도 안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늘 꾸준히 발성 연습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몸도 한 2시간 이상을 무대에 서려면은 몸도 맨날 걷고 막 운동하고 한 하루에 2시간 이상 나를 위해서 하루에 했고 그리고 노래 연습을 많이 않고 맨날 듣고 생각으로만 막 노래하는 거 갖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You understand? 그냥 듣는 중에 말을 못하냐. 노래 때문에 한국말 좀 배우니? 그리고 또 한 5분 있다고 5분까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선생님. 우리 스님하고 어떤 인연이셨는지 왜냐면 종교도 다르시고 네. 또 그러셨을 텐데 우리 스님이 또 음악을 하시는 분 아니시고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고 천신사람도 어떠셨는지. 네, 좋은 인연들은 언젠가 만난다 보다 나쁜 인연들은 외나무다에서 만나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만나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네. 저도 스님을 많이 알아요. 가면은 큰 스님부터 이상한 스님부터 다 아는 그냥 다 이렇게 친밀하던데 우리 스님은 그냥 가족이에요. 이상해. 나 몰랐어. 우리 또 마누라도 아주 성격이 좀 그런데 우리 스님한테는 그냥 꼼짝 무서워 그래. 근데 이게 무슨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벽이 없어요. 벽. 어렵고 한 것도 집사람이 막 와서 막 서울도 그렇고 스님만 전화도 깍깍거리고 그래도 스님 다 받아주시고 이게 하여튼 좋은 인연들만. 예, 선생님. 노래가 지금 보통 다른 노래하고 일반 노래하고는 다른데 악보는 있습니까? 악보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유행가는 악보가 다 있잖아요. 유행가도 물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느려서 부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제가 한 노래 그거 그렇게 한 게 한 20년이 넘지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 보면 막 노래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너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막 그런 거. 그리고 보면 노래를 하나 막 그렇게 해서 막 편곡해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해왔죠. 노래를, 그 다음에 그 이제 앞에 지가 만들어둔 노래들은 그 옛날에 요 앞에 지금 스님 차가 이거 무슨 차예요? 무슨 차? 조그맣고. 포르쉐. 포르쉐가 소리가 막 웅웅. 근데 한국에 김대환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오토바이 하레이 타고 계신 분인데 그 소리가 부정 마우라까지 다 갈아버렸어요. 그냥 좋은 거. 그래갖고 부정 가지고 마이크에 그걸 음향을 해서 음악을 하신 분이에요. 그 아주 귀짜죠. 그래서 드럼도 치시는데 여기다가 낄 때까지 다 껴가지고 막 짧은 거 굵은 거 가면 기니가 이렇게 해서 북을 치시고 하여튼 다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분이 신중현 선생님하고 옛날 같이 드럼 치고 오시던 분인데
그분이 후리 음악, 그러니까 아무렇게 하는 음악을 그러니까 아주 즉흥적인 음악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옛날 노래하기 전에 사물 노래에서 제가 태평소를 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뒷불에서 노래를 좀 제대로 집어하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넌 뭐 어떻게 너 노래를 좀 한다는데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토끼 한번 할래? 근데 산토끼를 했죠. 산토끼 너 박자 맞추지 말고 한번 해봐. 산토끼 너 속으로 박자 세잖아. 그것까지 부셔봐 그러더라고요. 봤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박자를 이렇게 좀 부여받자는 노래를 이렇게 찔레꽃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제 대표곡인데 하얀 꽃 찔레꽃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얀 꽃 찔레꽃 띠리디디디 순박한 꽃 찔레꽃 띠리디디디 이러면서 그냥 제 부르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악사들은 심지어는 오든지 말든지 그 다리를 공간을 비워주든 채워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처음 했죠. 제가 금년에 딱 20년인데 한 10년까지도 사람들이 저게 노래예요. 저게 국악이요. 뭐요? 저 아무것도 안. 이 박수칠 구멍 넣고 막 그랬었어요. 10년 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노래 호흡 예를 들어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지금 한국은 막 금년에 이상기온이 있어가지고요. 꽃이 한꺼번에 다 폈어요. 원래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전국이 똑같이 벚나무 피고 뭐 같이 펴고요. 진달래, 개나리, 목련 같이 펴서 이 벌 나비들이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생태적으로 문제가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사람이 해야 되고 완전히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어떤 때 보면 막 이렇게 봄이 일찍 오는데 여기부터 하나다는 또 눈이 오고 늦게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처럼 자연의 이렇게 호흡은 어떤 때는 느릴 때가 있고 물론 춤은 추고 뭐 하지 뭐 둥지 이런 게 있지만은 이렇게 추면 추면은 겨울이 왔구나. 이제 아주행이게 봄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의 호흡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노래도 막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박자를 꼭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꽃 구경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이거는 음악 없어요. 거의 다 90%가. 저 그냥 개인적인 욕조이네요. 엄마 꽃 구경 가요. 제 등 옆에 꽃 구경 가요. 저 혼자 막 족족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작년에 KBS에서 가요무대 독일 광고도 지금 그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막 첫 번에 전주만 있다가 노래 혼자 끝에서 막 호랑지만 음악이 나가버리는데 물론 한국 분은 그 이해를 다 하시지만 외국 분들이 저거 되게 참 재미난 노래 나라는 이런 식으로 노래인데 반주가 없이 막 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박자라든가 이런 모든 형식들을 조금 이렇게 좀 생각지 않고 어떤 때는 막 훅 뛰쳐나가. 엄마 아버지라는 노래 있잖아요. 얘야 문 열어라. 잠결에 훅 뛰쳐나가. 잠긴 문 열어 채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막 그냥 설명도 들어가고 입체적이죠. 막 연극처럼 이렇게 해서 노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독특한 그런 장르가 이제 돼버리고 또 거기에 제 노래의 생명력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막 그냥 막 채워지는 것보다는 가끔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흐트러지면서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생활도 그러잖아요. 물론 여기 그 애국 생활은 막 우리 이러는 분들이 막 똑같이 쳇바퀴 같이 이러시는데 오늘같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거는 릴레이션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쉬시면서 또 오히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 노래를 이렇게 좀 여유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들어보고. 네, 오케이. 선생님 뭐 목도 많이 이제 골아주고 그럴 것 같아서 오늘 노래도 그만하겠습니다. 네.